2024년 5월 20일입니다. 5월도 이제 3분의 2가 갔어요. 5월 달에 그 앞쪽에 이것저것 행사도 많고,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뭐 석탄일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어영부영하던 6월 지납니다. 6월 지나면은 이제 한 해 반이 지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물론 그렇게 하기 힘든 분들은 마음이라도 아니면은 충실하게, 의미 있게, 뭐가 됐든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은 내가 산 가장 나이 많은 날이다. 가장 마지막의 날이다. 좀 전에 이제 YTN 생방송 다녀왔어요. 그 김일중 아나운서 부인이죠. 그 이름 무슨 제희인데 요번 YTN 완전히 그 주인이 바뀌면서 싹 그 진행자들이 다 교체가 됐는데, 사실 뭐 저는 YTN에 거의 뭐 10년 넘게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어 갖고 기존의 아나운서도 많이 알지만,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예전에 또 뭐 쉬다가 다시 오고 이런 이게 많이 좀 교체를 했나 봐요. 어쨌든 오늘 한 내용은 김어중하고 교회에서 아동학대 당한 김어중 사건 같은 경우는 김어중의 사과문이 소속사 의 사과문의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어중의 사과도 정확히 주어와 대상을, 주어는 자기겠지만 대상을, 목적어를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과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명확히,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을 모호하게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의 환기라든가 아니 여론을 회피하든가, 이런 명확히 지금의 전략은, 저 김어중 소속사의 전략은 김어중은 살린다. 그리고 소속사의 뭐 대표나 특히 가족 기업 같아요. 뭐 이제 친인척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누구 하나 희생시켜도 어쨌든 김어중만 살아남으면 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좋은 전략이지만 실제로 그게 진짜 좋은 전략일까? 영원히 재기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 제가 어제 그저께 본질적으로 김어중은 방송, 언론이 띄워준 일종의 셀럽 스타이기 때문에 탄탄한 기본기라든가 그런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거라고 하면은, 시스템이 배반하면은 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 살려고 뭐 그러니까 그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또 하나는 좋은 김어중과 나쁜 김어중을 나누고 있다. 지금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건 다 나쁜 김어중이 한 거고, 좋은 김어중은 다시 옛날처럼 어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똑같이 그 서사가 반복될 거다. 그래서 다시 식구들, 그러니까 식구라는 표현도 좀 그래요. 식구라는 거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설마 조폭 그런 느낌이, 조폭 우리 식구 그러잖아. 굳이 그런 식구란 말을 쓸 필요가 있었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도 이 사람들의 소속사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우린 식구다. 식구니까 네가 대신 총대 메고 네가 대신 옷 갈아입고 가서 해도 된다. 식구다. 이런 겁니다.
조폭들이 그러죠. 근데 결과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김호중이라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의 말과 표현과 이런 거에선 어쨌든 뭐 그것도 본인의 전략이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분리 유체 이탈화법을 하는 거죠. 나는 안 그랬어야 되는 건데 악마의 꼬드김에 어떤 이런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게 된 거고 좋은 김호중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올 거다. 조사받고 다시 식구들과 같이 한다. 명확하죠. 이 분리 전략. 나쁜 김호중과 이걸 시킨 소속사의 사람들은 다 정리. 좋은 김호중만 살아남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여태까지 이 사람이 그래도 왔던 것처럼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의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사회 어떤 구성을 이런 걸 한 사람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방송이 만들어준 일종의 셀럽 만들어진 스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시스템이 분명히 배반할 거다. 좋을 때는 다 우쭈우쭈 해주지만 돌아서면 시스템은 무섭습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밟아버려요. 보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채널A의 강도가 제일 셌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널A와 MBN에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 잘 보시면은 이게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것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키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웅, 김호중 뭐 그 외에 몇몇 있지 않습니까? 네, 신 4대 천왕, 5대 천왕 하는 트로트 여자들도 따로 있고 근데 남자들이 워낙 자본 흡입력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TV조선이 조금 더 세게 나간 것 같습니까? 잘 보시면 아니죠. 사실 그것도 원래 제가 듣기론 미스터 트롯을 TV조선이 받아먹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MBN인가 어디서 하는 걸 그걸 걷어차갖고 MBN인가 아니면 공중파 어딘가 걷어차갖고 TV조선이 받아먹었다고. 죽은 제 친구가 왜냐면 TV조선의 편성 부장 팀장 했던 놈이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인데 그 새끼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건 뭐 명확한 걸 같습니다. 뭐 걔가 그거에 거의 관여를 많이 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거를 기획했던 여자 PD인가 뭔가 뭐 어떤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긴 있어요. 여자 PD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채널A, MBN 아주 박살내려고 작정하고 달렸어요. 그게 의도한 것보다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채널A나 MBN이 우리가 무슨 뭐 지분이 있나 아니면 뭐 니네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근데 좀 TV조선은 조금 껄끄럽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 아무래도 미스터 트롯이 뭐 이건 본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방송이 키운 그런 셀럽 스타들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어쨌든 지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 택시기사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목적어가 명확히 않습니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대상이. 그리고 그건 한 3주? 5주? 3주? 기껏해야 3주? 나머지 그 팬카페에 팬한테 한 거 보세요. 이만큼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진심으로 국민이나 다친 분은 사과해야죠. 앞으로 지켜보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 0.03이 넘느냐 0.08이 넘느냐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 적용이나 아니면 형량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밀당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질질 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수가 아닙니다. 뭐 자백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입장문을 소속사에 발표한 거고 경찰에 뭘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제 경찰이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소환 이런 거 조율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마무리가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경찰 애들은 뭡니까? 지금 빡 돌아갔고 지금 얼마 마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 용량을 측정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술자리에서 넌 몇 잔 먹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CCTV를 찍어놨겠습니까? 그 회원제 그런 데에서. 물론 이제 소주집이나 스크린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합치고 뭐 시간 내고 그래야 되니까.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김어중 그 변호사 조남관 그런 검사 굵직한 검사인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두고 봐야 된다. 다만 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 맞다, 김어중이.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모르쇠 전략은 본인한테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진실되게 경찰에 출두해서 자기가 먹은 술의 양을 제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그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먹은 양 가지고 또 시비 붙어갖고 뭐 몇 냥 먹었느냐 안 먹었는지 이때는 조금 먹고 저때 먹었거든요. 뭐 이런 조금밖에 안 먹었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진짜 경찰 애들은 죽자고 달려들 겁니다. 왜냐? 한 번 속았는데 지금 또 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 교회에 관련된 부분은 이 교회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교회 자체가 이른바 나인원 뭐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단하고 사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단인 거로 다른 다수 종파들한테 이단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입인지는 모르죠. 그죠? 이단과 사입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단으로 좀 된 거. 뭐 나인원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개만 드렸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인천일보에 나온 단독 기사가 좀 묘한 게 있는데 아침마다 오하열을 맞춰서 무표정한 여성 20명이 무리지어서 걷고 있다. 표정도 없고 마치 군대를 보듯 하다. 근데 공교롭게 이 교회의 설립자가 방문한 시기랑 겹친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신도나 아니면 이런 그 설립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하다가 강제적으로 뭘 하다가 뭐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열흘 전부터 아침마다 또래 여성들이 아마 그 또래 같습니다. 무리지어서. 그러니까 20세 안팎이니까 지금 이 죽은 아이가 17살이니까 그보다 조금 많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그 아이보다 많고 20대 중반은 아닌 것 같고 20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얘들을 이 여성들을 집단 합숙을 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고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 신고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집회로 신고해갖고 근데 결국은 하나가 죽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가 떨어져 있고 경작지가 많고 인적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단체로 모였으니까 눈에 띄인 거죠. 근데 저 여성들이 왜 저기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있어? 요즘 뭐 이제 아주 이제 질적으로 안 좋은 이 사이비 교주 이 교회가 아니라 교주가 정명석이 같이 이렇게 신도를 강간하고 막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연상이 확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요즘 군대도 이렇게 안 합니다. 20살짜리가 20명 정도가 오하열을 맞춰갖고 걸어다니고 이 마지막으로 15일 이거 죽었으니까 이제 어디가 흩어놓고 막 뭐 했겠죠. 그러니까 폐색전증이라고 하면은 두들겨 맞아서 피떡이 막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 죽은 청소년 아이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설립자가 뭐 성경 강연을 하러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교회들은 그런 거죠. 자해했다, 죽고 싶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개소리라고 봅니다. 왜냐? 왜 죽은 애가 죽고 싶다고 왜 그랬을까?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박을 해놓습니까? 자해를 한다고 해서 결박을 해놓습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결박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교회 자체에서 그 안에서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사건을 종교범죄로 확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종교범죄의 전문성이 떨어져 갖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되는 종교인에 의한 학대라든가 성범죄라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일 때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아동 청소년 학대 쪽으로 가는데 사실 이게 전혀 다른 성범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진짜 이 안에서 합숙하는, 제가 오늘 YTN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인가된 교회 내의 합숙 이런 시설들이 문제다. 특히 미성년이 들어가 있어. 아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분명히 집에 있다고 하고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얘들이 도대체 어디서 학교 밖에 청소년 애들이 30만 막 그러는데 이 경우인가? 답답하죠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는 교제폭력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서 90명 정도의 교제폭력 전담 담당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토킹 교제폭력 담당 전문화 위탁교육에서 한국여성연구소를 선정해 갖고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위탁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수사관 해놓고 거기 가서 위탁교육을 받나?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서 몇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정확히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 게서 자체 어떤 강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위탁하고 지들도 수사 못하면서 그냥 참.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두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건데 얘네들의 전문성 떨어지면서 하여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의 새로운 범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경찰의 수사 능력이라든가 대응 능력이. 검찰들은 아예 그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문 범죄 수사국을 만들어서 그 범죄 수사국 밑에서 이런 전문적인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일반 경찰을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위탁교육식으로 하면은 진짜 그냥 수박 겉핥기도 이 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들어 처먹질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실이 부활하자 이제 경찰의 이 인사가 이제 되려고 하고 있죠. 경찰 인사도 이제 지금 경찰대학장이 공석입니다. 어쨌든 인사검증 이런 거 민정수석실에 뭐가 많이 모이겠죠. 어떻게 될까요? 김주현이가 꽉 잡아 틀까요? 검찰총장 이원석이도 팽 시켜버리는데, 이 정도면 사실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서울경찰청 이런 애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찰총장도 저렇게 내팽개쳐버리는데 어디 감히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 이런 애들이 달려들겠습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꽉 잡고
일선에 있는 그 경찰 확 조지는 방향으로, 일산 정보경찰을 싹 조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명확합니다.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하면 무서워집니다. 오병우처럼 아주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해는 꼬락서니가. 그런데 이준석이 말이 T-익스프레스로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진짜 T-익스프레스입니다. 걔가 말은 잘 만드는 T-익스프레스를. 어쨌든 자, 저는 그놈 녹화하러 갑니다.